2025년 한국 정치는 어디에 서 있나? 4번에 걸쳐서 오스트리아의 정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오스트리아 정치를 본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며 갈등과 혐오의 정치로는 한국이 처한 당면 과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2025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2024년 0.74명으로 일시적 반등이 예상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낮은 출산율과 이로 인한 인구 감소,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은 우리나라가 처한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노동력 부족, 사회복지 비용의 급증 등 여러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이 자칫 기술 발전에 뒤처질 경우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을 이루지 못하면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 산업인 반도체, 철강 등이 수출 여건 악화와 경쟁국의 시장 잠식, 기술 추격 등으로 경쟁력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서민 경제의 핵심이라는 자영업자 폐업 또한 매우 높아졌습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여전히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 또한 한국 경제에는 부담입니다.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경제 성장률이 지속되며 한국 경제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이로 인한 중국과의 무역 갈등,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게다가 지구촌 전체를 덮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도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경우 한국은 기후재앙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날씨나 자원 고갈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입니다. 이후 탄소 국경세에서 보듯이 탄소 중립에 대한 대응이 늦을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은 유산해전 상태, 대통령 몰락해도 안 풀릴 것,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연구한 석학 최장집 교수와 인터뷰한 중앙일보의 기사 제목입니다. 그는 민주주의는 됐는데 정치가 소멸됐다고 할까? 보이지 않는 민주주의인데 굉장히 정말 위험천만한 민주주의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 없는 민주주의라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라도 정치가 해결해야 할 일을 모두 사법과 광장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 2025년 한국의 정치권입니다. 권력은 나눠야 하는 것이라며 캠프 정치, 팬덤 정치처럼 오로지 최고 권력자를 위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지지자들만의 크고 강렬한 요구만 증폭시켜 동원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앞세워 국회도 정당도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는 더 넓게 대표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원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유리하게 나오면 잘했다 하고 불리하게 나오면 정치 편향이라고 주장하는 정치권의 내로남불 속에서 우리나라 가치의 중어틀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판결마저 기준점이 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5년 위기의 대한민국, 해결할 것이 너무도 많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정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오스트리아의 정치에서 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시민의 성숙한 의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스트리아로부터 배워야 할 정치에 대해 5편에 걸쳐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